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장 정리를 통해서 내일의 투자 전략을 꿰뚫어보는 박준호의 투자 전략 황소화 곰입니다. 박준호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증시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투자 전략을 또 제시해 주셔야죠. 예, 이렇게 시장이 멈칫멈칫할 때 네. 어떻게 방향을 우리가 예측할 것인가가 네. 중요하죠. 네, 오늘의 중심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1월 21일 오늘의 시장 정리를 통해서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1월 21일 오늘의 장 마감 시황과 함께 업종별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 6포인트의 하락으로 1884선에서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4포인트 하락하면서 492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세계 증시 반등 지속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세계 증시 중에 중국 증시가 2000선 하향 이탈하면서 중국 산업 경기주의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또 연말 소비주의 강세와 경기주의 약세 이 두 흐름에 대비된 모습이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시장은 지금 추가 상승을 계속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추가 하락 과정에서 잠시 지금 반짝 반등인가, 네. 이 눈치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요 흐름이 우리 시장도 다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 중심이 앞으로 이제 경기 사이클주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약세로 밀리는 흐름이 오늘 또 나타났고, 반면에 이 연말 소비주, 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여전히 지금 약세장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또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탐색하는 모양인데, 네. 기술적으로 지금 이 변곡점에서 상승 반등의 이 변곡점 모양이 완성됐다고 판단하는 차티스트와 네. 추가 하락에 대한 매우 조심스러운 구간이다. 네. 예를 들어서 추가 하락 위에 하락 과정에서 잠시 반등을 하는 이러한 흐름이라면 빨리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수급의 힘겨루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그 매수세와 네. 하락에 대한 그 손실을 이제 제한하려고 하는 그 손절매 세력간의 그 눈치 보기, 요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누가 승패를 이길 것인가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누가 승패가 끌릴지는 결국은 지나서 이제 그 수급의 힘이 누가 더 강한가 결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큰 흐름은 펀더멘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수급상의 힘겨루기는 아주 단기간의 그 흐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 네. 오늘 특히 또 중국 그 차이나 증시가 2000포인트를 잠시 이탈했다가 네. 오늘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2000포인트라는 그 연중 최저점을 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그 경기 턴어라운드와 함께 중국 증시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불안감을 주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하락세를 끌고 우리 시장이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끝나는군요. 오늘 이런 불안한 흐름 속에서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산업 경기주 쪽, 중국 관련주 쪽, 중국 턴어라운드 쪽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는 있지만 네. 좀처럼 거기서 신호를 안 주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3개월 연속 신호를 보여줘서 기대감을 상당히 높여놨는데 이후에 또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장을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추가 하락으로 추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또다시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관건인데, 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상품 시장에서 구리 가격의 흐름을 예, 가지고 예.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그 증시, 상하이 증시가 오늘 2000포인트를 잠깐 이탈했지만 네. 중국 증시는 사실상
펀더멘털 요인보다도 물량 공급 과다라는 이러한 그 시장 자체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펀더멘털로 해석해서 과도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 시사점의 하나로서 구리 가격을 보면은 차트가 나오나요? 네, 차트를 같이 볼까요? 구리 가격이 지금 오늘은 잠깐 멈칫했는데 네. 어제 급반등을 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주택 경기 호재로 인해서 구리 가격 강세를 끌었고, 거기다가 조만간 재정 절벽 우려가 해소된다면 네네. 저 구리 가격은 글로벌 펀더멘털 요인으로 윗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는데, 최근에 그 10월달 이후로 주가가 구리 가격이 약세로 완전히 기울였다가 지금 반등을 하는데, 저게 바로 재정 절벽 우려 때문에 저렇게 주가가 떨어진 구리 가격이 네.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구리 가격이 강한 계속 반등을 오르고 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런데 재정 절벽 우려로 저것이 거의 제자리로 되돌려 놨다면은 이 재정 절벽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된다면은 저 구리 가격은 원래의 강세로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산업 경기주의 반등 흐름을 이끌 것이다. 우리가 네. 이런 시사점을 가지고 항상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현재 나오는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만 시장에 대응하면은 항상 단기적인 아주 네. 단편적인 시각에 그치고 투자 수익으로 연결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따라가면서도 수익은 잘 안 나거든요. 그러나 저러한 그 잠복돼 있는 우리가 선행 지표를 읽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나중에 저 반등이 나올 때 투자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 이런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현재 투자 포인트는 네. 이 시점, 기술적 바닥 변곡점이냐 아니면은 추가 하락의 중간선에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반반입니다, 광주는 네. 언제나. 그러나 길게 본다면은 펀더멘탈 요인으로 본다면은 턴어라운드 시점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흐름은 비록 추가 하락이 더 있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거고 짧은 흐름이다. 네. 그래서 이 반등에 대한 흐름이 추가적인 단기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변곡점은 길게 보면은 펀더멘탈 요인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네.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대응할 때 시장은 구리 가격 강세와 함께 경기 네. 사이클주에 대한 관심에서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주셨는데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핫스탁 뜨거운 주식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뜨거운 주식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소장님 왜 이게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임박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흐름을 분석해야 좋을까요? 예, 오늘 그 약세장 속에서도 아주 네. 발군의 그 흐름을 보인 것이 삼성전자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 고점이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네. 전 고점이 140만 원을 살짝 넘었던 가격이 전 고점인데, 이게 한 2개월 전 가격이죠. 네. 그래서 전 고점에 아직까지 돌파는 못했습니다만 거의 이제 임박할 정도로 아주 강세를 보이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세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우리 국내 시장 최고 대표주가 네. 이렇게 강세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그 시장 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라는 하나의 참고 주식으로 참고 지표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의미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차트와 함께 봤는데 이때 추격 매수하는 게 정말 유효할지. 예, 역시 그날의 핫스탁을 보면은 네.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나 추격 매수를 하고 싶어지는 그렇습니다. 심리가 네. 생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오늘 랠리, 최근의 랠리는 바로 연말 이 산타 랠리의 주도주라는 네. 항상 그 과거 연말 랠리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패턴으로서 이제 이번 연말에도 작용하는 거지요. 네네. 그래서 기관들이 그러한 그 점을 이제 감안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개인들이 거기에 또 같이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소비랠리 주도주로서의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점 때문에 특히 약세장에서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는 최근에 또 이 애플과의 그 헤게모니 쟁탈전에서도 점차 지금 그 우려감이 네, 해소되면서 맞습니다. 성기를 조금씩 잡아가는 네. 그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 국내 기관 물론 해외 기관들도 이쪽에 조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플을 버리고 오히려 삼성전자를 갈아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세를 끌고 있는 요인인데 투자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시세를 따라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지금 이 맞습니다. 시세를 보고 갈 것이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시세를 끌고 있는 내부 요인을 우리가 판단을 하되 그걸 가지고 앞으로 길게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는 펀더멘털을 판단을 해야 되지 오늘 시세를 보고 커피 따라가고 싶은 요 충동에 맡기면 안 된다. 네, 그것이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시세는 분명히 이제 그 대세에 따라야 된다 이런 게 보이는데 당장 이제 항상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기업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 그 밸류에이션을 네. 따지는데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사실상 따질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다 평가를 하고 그대로 네.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관들이 다 매겨놓고 그 가격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 가치대로 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 네네. 가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네. 이런 판단인데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이 적정 가치보다는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기관들이 계속 이걸 끌고 가는 네.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 가치는 다 반영돼 있지만 네, 앞으로 미래 가치가 아직까지 성장할 여력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근거는 바로 스마트폰 시장이 아직까지도 네. 성장 속도는 많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성장 시장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장 가치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 네,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은 물론 이 회사가 고성장주처럼 음악 관련주처럼 이 버블 가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죠. 네. PR이 10배 내외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다. 그러나 이게 저평가되어서 현저한 그 가격 차이를 먹을 만큼 우리가 이 시세를 보고 따라갈 그럴 만한 이제 그 단기 요인은 없다. 그러나 네네. 이 재정절벽 해소 이후에 연말 랠리가 나온다면은 역시 이 주식이 이제 주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은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매우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네. 이 시세를 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면 결국은 또 기관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적당한 비율로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오늘의 뜨거운 주식 삼성전자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1월 21일 오늘의 기업은 바로 LG전자입니다. 네, 소장님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까지 역시 연말에는 IT주가 답인 건가요? 예, LG전자는 그보다는 그 2등주로서의 그 시장 지위가 네. 매우 호투했었는데 최근에 그 지위를 급속히 회복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상당히 그 시장에 관심이 됐고 이 회사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또 그러한 것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터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상 주가 상승을 강화하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까지 그 IT주 중에서 상승률로 본다면은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최근 상승률로는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것은 이제 추락했던 가치가 정상 가치로 회복되는 과정이다라는 애널리스트 리포터들이 동조하면서 아마 개인 매수세들도 같이 가담했는 결과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 긴 흐름으로 본다면은 네. 현재의 가치는 과거 그 고가 수준에 있던 그러한 가치로의 회복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LG전자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보고 네. 시장에서
이등주로서 상당히 부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또 궁금한 점이 돌발 악재로서 대규모 대손상각설 그게 떴는데 뉴스에 이게 돌발 예, 악재로서 작용을 할까요? 예, 오늘 이 돌발 악재가 나왔군요. 그래서 이 돌발 악재는 언제나 예상치 못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돌발 악재가 대개 보면은 주가가 오버슈팅 됐을 때 돌발 네. 악재가 충격을 많이 줍니다. 네네. 그것은 이 회사가 저평가됐을 때는 돌발 악재가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올라가고 주가가 있을 좀 때. 비싸다 싶을 네. 때 돌발 악재가 조금만 약하게 나와도 주가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해본다면은 이 돌발 악재가 사실이 아니다 회사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애매한데 대규모 삼각설이 있다라는 것은 회사에서 부인을 하더라도 네. 좀 더 가서는 또 사실일 수도 있고 이것을 함부로 판단을 못합니다. 네네. 또 돌발 악재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약간의 근거는 있기 때문에 또 네. 유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뭐 상품 재고 손실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어떤 요인으로 인한 대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자 IT 회사들은 그 유행이 지나거나 또는 안 팔리는 제품이 충분히 재고를 살 수 있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아주 분할로 대손을 표시가 안 나게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은 한꺼번에 해버리든가 네, 이것이 네.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격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 당장의 악재로 작용하지만 최근 애널리스트 리포터들은 계속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리포트를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근거는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그 회복되고 있다는 네, 것하고 맞습니다. 또 연말 가전 판매가 상당히 기대된다. 네. 미국의 주택 시장이 회복되면서 미국의 가전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연말에 더욱더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같이 작용한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 기대감이 오늘 돌발 악재로서 한 방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역시 펀더멘털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럼 투자자분들은 기업 가치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회사가 성장 궤도가 아주 본격적 궤도에 들어갔다면은 네. 이러한 돌발 악재는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네네.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 주식은 밸류에이션으로 일단 평가를 해야 이제 그걸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데 네. 밸류에이션을 볼 때 이 회사는 이제 사실상 큰 그 시장 그 가치 회복, 가치 훼손이 있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라는 그 가장 최대의 성장 시장에서 일단 밀렸습니다. 뒤쳐져 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 뒤쳐져 버린 것은 좀처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회사에서 뭐 아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삼성과 애플이라는 양대 산맥의 구도가 이미 잡혀버린 시장에서 네. 결국은 열심히 노력해도 기타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누가 도토리 키재기 정도의 네. 이러한 그 시장 지위밖에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소장님 궁금한 게요. 옵티머스 G 그 회장님 폰이라고 일명 불리는 그 핸드폰 예. 스마트폰의 그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예, 또 굉장히 그건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그렇죠. 이제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네.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 삼성과 애플의 양강 구도를 네. 깰 만큼 강력할 것인가 네네.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키포인트인데 네네. 그러한 만큼 지금 이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의 기술이 앞선 그 양자가 워낙 앞서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끼어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네. 현재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실적 추정을 한 것인데 2012년 올해 실적 그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이 실적을 근거로 한 PR이 아직까지 18배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내년도 되면 본궤도에 오른다고 하는데 네. 거의 정상 수준에 올라간다고 하는
이 실적이 PR이 내년도 실적 기준 PR이 10배, 11배 정도 되고 네. 그 이후의 흐름은 거의 뭐 횡보 수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 궤도로서의 거의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한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회사는 이제 그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의 가치보다는 네. 가전업체의 가치로밖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가전업체는 아무리 좋아도 PR 10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2013년 내년도 이후의 실적 가치까지 이미 다 평가받았다. 그래서 아까 차트도 LG는 차트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과거 한 5년 내지 10년간 저점에 갔다가 그 10년간의 평균 고점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가전회사로서의 세계적인 위치에 있을 때의 네. 가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바일 이 기술 혁신 과정에서는 일단 뒤처졌다. 다른 기타 이류 업체들과하고 네. 지금 비슷하게 봐야 될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수준으로만 대응해야 되지 지나친 그 기대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다소 리스키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미국 시장에서 시사점을 다시 주겠지만 지금 세계 증시는 이 반등의 출발점이냐 아니면은 추가 하락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느냐에 대한 저울질이 지금 다소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급에 대한 힘겨루기가 일단 좀 더 변동성을 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이 변곡점의 완성 이후의 상승 흐름에 경기 회복에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둬야 되고 그것이 펀더멘탈상 또는 긴 흐름상의 전략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시사점이 바로 구리 가격 강세라는 이 신호가 바로 중국 경기의 회복 또는 미국 경기의 회복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이게 대한 하나의 선행 지표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항상 경기 사이클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등이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지만 지금 가고 있는 종목도 우리가 포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종목에 대한 관심도 놓치면 안 되겠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 전략이고 투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약세장에서도 투자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번다라는 격언이 있는 것이죠. 박준호와 함께 하십시오.